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9일 오후 5시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부장 김태은이 일단 중간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경찰을 동원한 자유당 이후 최악의 부정선거임을 결론 내리고 관련자 13명을 기소했습니다. 13명을 기소를 했는데 이게 불구속 기소가 맞느냐?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분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김기현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울산시장을 200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러 정부기관을 동원하고 특히 가장 악질적인 것은 현지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김기현 씨 주변을 선거 때에 맞춰서 뒤지고 그리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고 이거는 검찰이 중간에 기각해버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사건이고 이걸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청와대와 관련자와 그리고 여권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수사를 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일종의 수사방해까지 여기에 얽혀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의 가장 최정점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냐 하는 게 지금 남은 과제입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사소추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형사소추는 퇴임한 이후에 하면 된다. 이런 법리도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정도로 구속자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너무 봐주는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정권의 압박을 무릅쓰고 정권의 핵심부 즉 청와대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또 집행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죠. 그런 만난을 무릅쓰고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29일 오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청와대 하명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인들의 비리 수사를 지휘한 이 비리는 비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 잡는 수사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해 범죄 첩보 형식으로 사실상 하명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히 백원우라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무리를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암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송철호 시장 측의 선거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그리고 송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수 공천을 위한 후보자 매수 혐의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 지금 적시되고 있는 범죄 혐의가 매우 악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공약 수립을 위해서
청와대가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공약 수립까지 해주고, 그리고 라이벌 되는 사람을 내려 앉히는데도 작용하니까 전방위적으로 한쪽은 수사를 해가지고 김기현 시장을 내려 앉히려고 노력하고, 또 한쪽은 당내 경선에서 장애가 될 만한 사람을 비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약도 잘 개발해주고, 이렇게 이러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될 것 같은데요.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울산경찰 수사가 송철호 시장 측의 청탁에 따른 것으로 봤답니다. 참 한국 경찰 오늘 안 먹은 날입니다. 청탁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는데요.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걸 알면서도 잡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악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매수를 해가지고 표 얻는 거하고 또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 한 3명, 뭐 담당 국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감옥에 보내려고 영장 신청까지 했다 이거예요. 검찰이 중간에 견제를 하지 않았으면 감옥에 갔을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관련 수사를 청탁했답니다. 송 부시장은 한 달 뒤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재가공한 범죄 첫 보스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하여 경찰청, 울산경찰청에 순차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황운하 전 청장이 당초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인사조치하고 수사를 강행한 데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즉 황운하 씨가 청탁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시켰더니 죄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다른 수사팀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만들어라 이랬다는 지금 취지의 기소 내용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6월 13일 지방선거 때 내세운 공공병원 유치 공약도 청와대 내부의 조력으로 마련되었다는 게 경찰 수사의 결론입니다. 울산시 내부 자료도 선거 공약 수립에 불법 동원되었다. 즉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지방선거 2달 전인 이듬해 4월까지 울산시청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받아서 선거에 참고를 했다. 선거에 써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내부 정보를 제공한 울산 지역 현직 공무원 4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의 경우 정모 울산시 정부특보와 함께 2018년 7월 울산시 별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질문을 유출하는 등 채용 비리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피의자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이 사람은 내일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해가지고 내일 불려갈 사람이 검찰을 지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내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 아니, 짜맞추기를 한 검찰이 13명이나 불구속 기소를 해요? 지금 설명한 대로 이것은 구조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더구나 사안 권력에 대한 수사고, 사안 권력 중에서도 핵심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니까 얼마나 검찰이 증거 수립에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종석 씨는 과거에 좌익 운동권 시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공권력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국법 질서에 대한 존중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비서실장을 했다고요?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아니, 임종석 씨가 그러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적폐수사를 지휘하고 할 때 임종석 씨가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무리한 수사를 해가지고 몇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나 어쨌든 오늘 검찰은 아직은 대한민국의 국법이 살아있다, 아직은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직위 해제한, 파면은 아닙니다, 직위 해제함으로써 그나마 대학의 양심이, 일말의 양심이 아직 있다. 아직 법치, 검찰의 수사 의지, 검찰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이런 식으로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건 구속 기소를 해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범죄를 다른 사람이 저질렀으면 이 정권 사람이 아니고 다른 죄를 틀림없이 구속됐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봐준 수사입니다. 그러나 봐준 수사까지도 잘했다고 해야 될 만큼 이 정권의 검찰에 대한 압박이 후한무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범죄 피의자 또는 범죄 수사 대상자가 범죄 수사를 하는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이거는 법도 없는, 더구나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청와대가 법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피아 패밀리들이 하는 이야기죠. 마피아를 우리가 흔히 패밀리라고 해요. 우리 가족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이겁니다. 유일한 기준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사람이 문제다고 해요. 그거 정확하게 이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문제다. 우리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나마 검찰이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감사합니다.